작년에 이제 논란이 됐던 사면건 중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건이 있었습니다. 이분이 2023년 5월 18일 날 확정 판결을 받고 나서 그 뒤로 한 3개월 동안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. 대법관이 민주당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인가? 판결이 아닌 정치를 한 것이다. 정치 보복을 자행한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다. 이런 발언들을 계속했거든요. 이 정도면 사실 그냥 인신공격이고 색깔론이죠. 그런데 이런 공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사면권이 행사가 됐습니다. 바람직합니까?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 어렵겠습니다. 그래요. 그리고 여기에서는 더 놀라운 것은 이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은요, 원래 이제 세월호 여론조작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분인데 사면을 2번 받았습니다. 징역형이 확정돼서 피선권이 없는 상태였는데 피선권이 없는 사람이 공천 신청을 한 거예요. 그런데 그 이후에 사후적으로 사면이 됐습니다. 그리고 나서 지금 경선에 참여할 자격을 얻어서 지금 경선 참여 중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말씀하시기 어렵습니까? 후보자님, 그 대통령 사면권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서면 질의 답변을 보니까요, 후보자님께서 대통령 사면권에 관련돼서 답변을 주셨는데 어제 그 신숙희 후보자가 답변 주신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. 신숙희 후보자 서면 답변 207페이지하고 후보자님 답변 240페이지하고 거의 내용이 같은데요. 한 문장만 좀 차이가 나서 제가 좀 재밌었어요. 그러니까 국민통합이라는 제도 취지에 걸맞게 행사된다. 양쪽이 같은데 어제 신숙희 후보자는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. 이 문장이 들어가 있는 반면 후보자님 답변은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. 혹시 뭐 법치주의나 권력 분립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? 아닙니다. 전혀 찬성하지 않습니다. 그런 건 아닌가요? 예. 예. 그러면 같은 생각이십니까? 같은 생각입니다. 신숙희 후보자. 예.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작년에 이제 논란이 됐던 사면건 중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 사건이 이제 법조인들, 법조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포인트는 이분이 2023년 5월 18일 날 확정 판결을 받고 나서 그 뒤로 한 3개월 동안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. 그 당시 했던 공적인 인터뷰 내용, 뭐 SNS 글 내용을 제가 잠깐만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김명수 사법부가 정권 교체 이후 정치 보복을 이어가고 있다. 대법관이 민주당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인가? 판결이 아닌 정치를 한 것이다. 정치 보복을 자행한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다. 이런 발언들을 계속했거든요. 그런데 이 사람을 사면을 해줬습니다. 그러니까 판결 이후에 판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뭐 내용적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내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정도면 사실 그냥 인신공격이고 색깔론이죠. 그런데 이런 공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사면권이 행사가 됐습니다. 이것이 법치주의나 권력 분립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합니까? 그 바람직한지 여부를 뭐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다시피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.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어서 그에 맞추어서 행사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뿐이지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또는 그러면 이제 바람직하다. 법치주의나 권력 분립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었을 거라고 추측한다는 뜻입니까?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 어렵겠습니다. 그래요. 좀 아쉽네요. 왜냐하면 뭐 이종석 헌재 소장 청문회 때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헌재 소장은 분명히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. 그리고 이게 8월 14일까지 이런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8월 15일 날 사면을 해줍니다. 그러니까 이분이 3일 뒤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해버려요. 그리고 나서 아시다시피 선거 결과로는 참패를 했습니다. 저는 그 선거 결과의 일부에는 이런 식의 사면권 행사가 국민 통합이라는 국민들 법감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국민적 평가가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. 어떻게 보세요? 그 부분에 대해서는? 예, 의원님처럼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문제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드리려는 질문은 이제 그 이후에 이런 사면권 행사의 양태가 전혀 시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.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이요. 사면을 받았습니다. 2월 6일 날 설 사면을 받았는데요. 이분이 2월 3일 날 사면 받기도 전에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미 2023년 5월 10일 날 징역형이 확정돼서 피선권이 없는 상태였는데 피선권이 없는 사람이 공천 신청을 한 거예요.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그런데 그 이후에 사후적으로 사면이 됐습니다. 그리고 나서 지금
경선에 참여할 자격을 얻어서 지금 경선 참여 중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는 더 놀라운 것은 이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은요. 원래 이제 세월호 여론조작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분인데 사면을 2번 받았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에게. 2023년도에도 신년 사면을 받았고요. 그런데 이 사람은 2024년 올해에 또 사면을 줍니다. 2번을. 이것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사건에서 국민들의 뜻을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더 폭력적인 방식으로 더 강하게 지금 사면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. 저는 굉장히 이 법치주의 훼손 또 권력 분립 훼손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면권 행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말씀하시기 어렵습니까? 우선 좀 전에 쭉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그런 사건의 진행 경과가 맞다면 그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제가 예. 후보자님 답변하신 거 관련돼서 이제 이 부분을 또 후보자님 주셨어요.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사면권이 행사되기를 바란다. 예.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. 사면 절차법이 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. 혹시 동의하십니까? 저 법의 내용을 몰라서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. 제가 좀 부연 설명하자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요. 지금 제도화되어 있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요. 그 위원들한테 제공되는 특별 사면 검토 대상자 명단이 있습니다. 초안이. 근데 그 초안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작성되는지가 전혀 법제화되어 있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약속 사면 논란이 있었던 것도 2024년 2월 2일 날 사면심사위가 열려가지고 그 사면심사위에서 명단을 검토를 했는데 그 초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중에 4명이 김기춘, 김관진, 김대열, 지영관이 바로 전날인 1월 31일 그 전날인 1월 30일 이틀 사이에 전부 다 상고 취하를 해가지고 확정이 돼버립니다. 아니면 상고를 안 하거나 해서. 그러니까 그 초안이 도대체 언제 어떤 절차로 작성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상태에서 이분들이 미리 알고 사면 취하한 거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. 제도적인 취약점 때문에. 그래서 그 초안 작성 절차가 투명화돼야 된다. 이게 사실은 사면 절차법 내용의 핵심이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예,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면 절차가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그 이유도 왜 그런 사면을 하게 되었는지가 조금 더 상세하게 밝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충분히 공감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이제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그러면 한 가지 짧게 질문 드리고 다음에 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. 판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너무 정쟁화된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. 헌법상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이게 운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정화시키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절차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. 판검사 탄핵 절차법.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? 예, 그동안에 쭉 말씀해 오신 바에 따르면 그 절차를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법은 필요할 수 있겠다는 데 공감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